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임하영 인턴 기자,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지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마침표 인권은 당연한 권리지만 언제나 당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인권 개념은 19세기 철학자 루소, 진작 루소 스위스가 LT 인간 불평등 기원론 지트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에 언급한 것을 근간으로 본다. 이는 이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발표 등으로 명시되었으며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인권의 개념이 자리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집단이 있었다. 여성, 유색인종 그리고 미성년자였다. 오늘날 명시되고 지켜지고 있는 청소년 권리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미성년자의 역사는 귀속의 역사, 본래 성인이 아닌 성장기의 아동, 어린이, 청소년, 이하 미성년자, 가정에 귀속된 존재였다. 그 특성상 이들의 역사는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역사였다. 농업이 주가 됐던 사회에서는 귀중한 노동력의 일부였고 종교가 큰 영향력을 가졌던 중세에는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종교교육 등이 의무적으로 행해졌다. 이후 산업혁명 시대에 이들은 작은 몸집을 이용해 탄광 등의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다. 근대에 이르러서 미성년자는 성인들이 다툼의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희생됐다. 결핍, 기근, 인신매매, 소년병 등으로 낮은 삶의 질로 살아오는 이들을 본 이글란타인 잽 영국 2923년에 LT 아동권리 선언문 GT를 발표했고 이에 기초한 1924년에는 국제연맹이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발표하며 성인과 다른 이들에 대한 다른 시각이 전해졌다. 이후 세계 2차 대전 등을 겪은 후 아동 권리에 관한 내용은 보완되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LT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GT 탄생했다. 여기서 크게 4개의 기본권을 이야기했다. 생존권, 안전한 곳에 살 권리, 음식을 섭취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 보호권, 학대, 차별, 약물, 응급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받을 권리,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정보를 접할 권리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 모임을 만들 권리 등이다. 이는 유엔이 채택한 국제조약 중 가장 많은 비중국을 가진 아동권리 국제기준이다. 1990년 국제법으로 공포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1년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국내에서는 미성년자의 권리, 책임, 이들에 영향을 주는 가정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해오고 있다. 미성년자 역시 사람이기에 그들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미성년자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을까? 2020년대 한국 미성년자의 권리 현주소는 아동인권, 아동학대에 관한 이슈는 2020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굳이 사건을 나열하지 않아도 아동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사회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인권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앞서 설명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기에 실제 그의 임기 중에 아동인권법의 발의를 준비해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는 이에 관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아동인권법 자체도 여가에 관한 권리, 독서 시간 보장 이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논의된 적 없다. 학생인권?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인권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전국 7개 지역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 보장은 많은 이들이 요구해온 권리이다. 이에 따라 제시된 학생인권법은
법률적 차원에서 학생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 침해가 있다면 이것을 구제하며 학생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등을 담았다. 그의 임기 말이 된 2021년 11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각 시, 도 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당장의 큰 변화는 살펴볼 수 없는 것 같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용모 소지품 등의 규정을 두고 학생의 학교 교칙 참여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끝나는 행태가 일부 학교에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탈가정 청년, 청소년 기본법상 만 9에서 24세로 규정되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 등호 가정과 부모가 있는 학생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1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했다. 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기에 학생증을 이용한 학생 할인, 학생 건강검진 등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대해 2010년대에 들어서야 여성가족부에 의해 일정 부분 조치가 취해졌다. 탈가정 청년에 대해 들어봤는가? 가정의 착취와 학대 등으로 집을 나오게 된 청년을 말하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이들을 구제할 제도는 없다. 한국의 복지제도 대부분은 보호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디폴트라는 전제하에 추진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부모와 따로 주거하는 만 30살 미만의 미혼 청년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으나 가정폭력을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겉모습으로 치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느끼는 미성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이 보장되고 올해부터 비선거권 나이가 18세로 하향되었다. 정당 가입 나이도 만 16세가 되었다. 과거보다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진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여러 단체와 시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낸 청소년과 이에 귀 기울인 성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